최근 몇 달 사이에 미성년자 납치 미수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초등학생 4명을 유괴하려 한 혐의를 어린 학생들을 유괴 시도하는 사건이 초등학생들을 수차례 유괴하려 시도한 어린이 유괴 시도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돌면서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었는데요. 뉴스 좀 보셨죠? 네. 너무 놀랐어요. 가정통신문도 계속 오고요. 조심하라고. 아이한테도 계속 얘기하고 있고, 근데 아이도 너무 들으니까 내가 모를 것 같아 이러면서 약간 스트레스처럼 요즘 하도 사건이 많으니까 아이도 엄청 주변에서 듣나 보더라고요. 그러게요. 납치, 유괴 이건 제가 어렸을 때 많이 있어서 뭐 조심해라, 뭐 모르는 사람이 뭐 얘기하면 가지 마라, 뭐 뒷산에 올라가면 뭐 무슨 망태 할아버지 막 뭐 이런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얘기인데 요즘에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와서 너무 놀랐어요. 많이 없어졌다고 들었고 없어진 줄 알았거든요. 네, 유괴를 법적으로는 미성년자 약취 유인이라고 하죠. 최근에 자꾸 빈발하면서 학부모님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동현 씨 말씀처럼 과거에는 주로 돈을 노린 유괴가 많았다면 최근에는 성적인 목적의 아동 유괴까지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상당히 지금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고요. 최근에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대검찰청 통계에 의하면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약취 유인 범죄는 총 349건입니다. 하루에 한 번꼴로 발생한 셈인데요. 그중에 약 60%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유괴 범죄입니다. 야, 하루에 한 번. 엄청 많은 거죠. 그리고 이틀에 한 번꼴로는 그 어린 아이들에게 또 그런 범죄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엄청 많은 건데. 그렇습니다. 오늘 라이브 이슈에서는 아동 납치에 대한 사건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몇 달 전에 많은 분들의 마음을 철렁하게 만든 사건이 있었는데요. 남자 초등학생 4명을 연달아 납치하려고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8월 28일 오후 3시 36분쯤 서울의 초등학교 인근의 모습이고요. 회색 SUV 차량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가다가 주행 중에 서게 되는데요. 인도 쪽으로 차를 대고 차를 세웠는데 이때 그 옆을 지나가는 초등학생 2명의 모습이 보입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이 친구들이 뛰기 시작해요. 갑자기 뜁니다. 말을 걸었나? 그리고 한 명은 왼쪽으로, 한 명은 직진. 그러다가 차량이 떠나니까 도망쳤던 아이들이 다시 도로로 나오게 되는데요. 애들도 알았나 보다. 그러니까 느낌적으로. 도대체 이 상황은 무슨 상황이었는지 다시 한번 보십니다. 아이들에게 접근하는 SUV 차량이 보이고 그리고 아이에게 말을 건넵니다. 자, 귀엽다. 집에 데려다 줄게. 이런 얘기를 하니까 겁에 질린 아이들이 도망을 친 겁니다. 다행이다. 근데 사실은 이 차량은 불과 5분 전에도 또 다른 아이에게 접근했었습니다. 이때는 혼자 있는 아이였습니다. 결국 해당 남성들은 약취 유인 미수 혐의로 체포가 됐습니다. 젊어 보이는데. 몇 명 있어요? 어린데? 차 안에. 뭐지? 한 명이 아니야. 예, 이번 사건은 제 관할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초등학생 미성년자 유인미수 피의자 검거 관련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초등학생 유괴 시도 관련 언론 보도 이후 추가 112 신고를 접수하고 당시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28일 날 저런 일이 있었는데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3일 뒤에 첫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112 신고가 접수가 됐어요. 3일 뒤에? 예. 그래서 이제 출동한 형사들이 가서 보니까 신고한 사람은 제 3자였습니다. 아이들이 학부모는 아니고. 예. 그러니까 건너서 들은 이 제 3자분이 듣고 그거를 112에 신고하게 된 거죠. 그런데 당시에는 이제 흰색
승합차 막 이렇게 이제 특정돼서 신고를 했는데 단계 걸칠 때마다 진술이 조금씩 이제 그 오차가 있습니다. 흰색 차량에 탑승한 남성 2명이 아이들에게 접근해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다며 유괴를 막을 5가지 안전수칙도 공지했습니다. 언론에 이제 내용이 보도가 되고 언론 보도를 보고 추가로 이제 또 다른 신고가 접수됐는데 방금 보신 그 영상이 추가로 신고된 범죄 현장의 영상이었습니다. 차량 번호로 특정한 피의자를 신속하게 서울에서 1명, 경기도 지역에서 2명을 긴급 체포하게 됐습니다. 그럼 차 안에 총 3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당시 20대 남성 3명은 초등학생들에게 접근해가지고 너 귀엽다, 집에 데려다 줄까? 형들이랑 짬뽕 먹으러 갈래? 이렇게 유인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안 따라가서 너무 다행이고 범인들까지 체포됐으니까 다행이긴 한데. 근데 저는 진짜 제일 궁금했던 게 아니 왜 아이들을 납치하려고 했던 건지 그 의도가 제일 궁금해요. 납치를 시도한 이 남성 3명은 친구 사이입니다. 아이들을 납치하려고 했던 이유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도 이제 물어봤죠. 물어봤더니 초등학생들이 너무 귀엽게 생겨서 장난 삼아서 한 거다. 말도 안 돼. 그 아까 보셨죠? 꼬마애들이 도망가는 거? 놀라는 반응이 재밌어서 했다라고 이렇게 진술을 한 겁니다. 사이코패스야. 미친 거 아니야. 아니 그게 또 진짜 이유가 아니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장난이라고 치면 일회성으로 끝났어야 되는데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연속해서 3회에 걸쳐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확인했듯이 2명의 꼬마가 놀라가지고 도망가는 그 영상이 명확하게 있지 않습니까? 저걸로 멈추지 않고 그 도망가는 학생들을 향해서 저 차량을 후진해가지고 쫓아가는 그런 모션까지 진행이 됐어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이건 완전히 고의적인 범죄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한 거고요. 특히 초등학생 저학년을 데리고 있는 학부형들의 불안감, 그다음에 사회적인 파장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이걸 장난으로 치부해서 불구속하기에는 너무 사안의 중대성이 크다. 이제 그래서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납치 미수 사건의 주범인 피의자 이 2명에 대해서는요, 법원은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안 돼요. 뭐 수상한데. 야, 근데 이거 영장이 기각되는군요.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수는 없나요? 지금 현재까지 조사돼 있던 그런 수사 내용을 더해서 범인들이 가지고 있던 휴대폰을 포렌식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 포렌식 결과에 따라서 뭐 돈을 갈취하기 위해서 또는 뭐 성추행을 하기 위해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접근을 했는지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구속영장은 재신청되겠죠. 지금 진행 중인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게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꼭 일이 벌어져야 처벌을 할 수 있다는 게 이걸 예방을 못한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인데 나머지 1명은요. 어쨌든 범행에 가담을 하긴 했잖아요. 피해자들이 범인들이 3명이었는데 뒷좌석에 앉아있는 범인이 야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 이게 중대 범죄가 될 수 있어. 위험할 수도 있다. 이게 법에 저촉을 받는다라고 인지를 해서 제지를 했어요. 이 친구는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고 그렇게 제지한 부분이 있어서 불구속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게 미수로 끝나서 다행인데 어쨌든 납치 시도를 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 처벌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의 경우에는요, 납치를 시도한 남성들에게는 미성년자 약취 유인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주범인 2명에 대해서는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정도의 처벌이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수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정황이나 계획이 발견이 된다면 처벌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건 보도가 나간 이후에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논란이 있었고 가장 큰 논란의 핵심은 경찰이 초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거 아니냐. 어린이들이 큰 피해를 당할 뻔했는데 너무 안이했던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었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직접 신고한 게 아니라 4단계를 거쳤다라고 하니까요. 회색의 SUV인데 이 차량이 흰색의 승합차로 둔갑을 하면서 최초 경찰이 그것만 쫓는
경찰 현장에서 뭐 터널 비전이다 또는 뭐 도메스틱 블라인드니스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그런 거거든요. 미리 선입견을 가지고 딱 정해놓은 대상을 쫓다 보면 실제 해당되는 뭐 범죄자나 상황에서 놓치게 된다고요. 그 현상이 발생한 것 같아요. 좀 더 폭넓은 가능성을 가지고 폭넓게 현장 수색도 하고 CCTV도 좀 전방적으로 찾아보고 신고된 시점보다 앞뒤로 좀 더 넓혀서 살펴보고 그렇게 대처해야 된다는 큰 교훈을 얻은 것 같습니다. 네. 애초에 이제 초등학생들이 관련된 이런 유괴와 관련된 사건이면 정말 심하다 할 정도로 깊이 파야 되는데 그 부분을 조금 간과했던 게 굉장히 아쉬움이 많습니다. 네.